해리엇과 데이비드는 직장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그 둘은 보수적이고 반듯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슷했으며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결혼했다. 가정생활이 행복한 인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둘은 많은 아이를 낳을 계획으로 데이비드의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대저택을 구입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리엇은 첫 아이를 낳고 첫 아이로는 부족했으므로 둘째를 낳고 셋째, 넷째를 낳았다. 해리엇은 늘 병원을 거부하고 집 안방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해리엇의 어머니인 도로시가 그녀의 양육을 도왔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는 완벽했다. 곧바로 다섯째 아이 벤을 임신하기 전까지는. 벤을 임신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이 붕괴되고 행복은 산산조각 났다. 해리엇은 벤을 임신했던 3개월 때부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한 심한 태동을 느꼈다. 병원을 찾지 않던 그녀는 진정제를 처방받아야 할 정도였다. 해리엇은 부엌 칼을 잡고 자기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는 상상까지 했다. 결국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컸으며 생김새도 이상하게 달랐다. 해리엇은 도저히 다섯째 아이 벤을 좋아할 수 없었다. 누구도 벤을 좋아하지 않았다. 벤은 짐승 같았으며 그는 다른 형제들을 무시했다. 벤이 태어난 후 집안에는 긴장감과 경계심이 감돌았다. 그의 행동은 난폭했으며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하려 했다. 벤은 모든 식구들에게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개와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벤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벤을 요양소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더 이상 사람들이 집에 놀러오지 않았고 가족 모임은 슬슬 해체되었다. 행복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려면 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양소에 벤을 보냈다는 죄의식이 해리엇을 괴롭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이유로 인해 가족들과 멀어졌다. 벤을 요양소에 남겨두었더라면 식구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벤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해리엇은 그러지 못했다. 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었으며 벤은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렸다. 게다가 벤은 그들을 집에 데리고 왔으며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던 중 해리엇은 우연히 뉴스에 나오는 폭동 현장에서 벤 일행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이후 시간이 지나자 벤은 아예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으며 해리엇은 어딘가에서 폭력을 저지르고 구치소에 잡힌 벤의 모습을 상상만 할 뿐이다. 해리엇은 끝까지 벤을 사랑하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집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꿈꾸던 삶으로부터 그녀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앞선 이야기는 작가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영국의 작가 도리스 레싱은 2007년 88세의 나이에 다섯째 아이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벨상 수상자들 중 최고령 수상자입니다. 1950년 첫 소설 풀잎은 노래한다를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하였고 대표작으로 문학상을 받은 다섯째 아이, 황금 노트북, 아르고스의 카노푸스 시리즈 5부작 등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현대의 사상, 제도, 관습, 이념 속에 담긴 편견과 위선을 냉철한 비판 정신과 지적인 문체로 파헤쳐 문명의 부조리성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성 짙은 작품 세계를 보여준 작가이자 14살 이후부터 어떤 제도 교육도 거부한 독특한 이력은 기성의 가치체계 비판이라는 그녀의 작가 정신과 태도의 일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해리엇이 즉흥적으로 지은 이름 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화를 연상시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라헬이 난상 끝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면서 그 애를 히브리어로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지었으나 남편 야곱은 아이 이름을 오른팔 같은 아이라는 벤야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위 이야기에서처럼 벤은 부모가 꿈꾸던 든든한 아들이 아닌 가족의 화합을 파괴하며 모든 식구들에게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작품 초반은 오늘날에는 보기 드문 문란한 혼전관계, 이혼, 마약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아주 정상적인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 가치관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제도나 집단의 전통적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처럼 두 부부의 가치관에 대한 집착은 돈과 여유가 되지 않음에도 집을 사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고 살림을 어머니에게 맡기며 점점 가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한 아이의 탄생은 일상의 변화를 만들고 서로서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소설은 낯선 존재로 인해 인간 사회가 느끼는 당혹감의 원인을 파고들면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은 학교나 병원 같은 모든 사회 제도들로 동질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벤에게는 그러한 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벤을 동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벤의 기괴함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해리엇의 선택이 비판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을 포기하지 않는 해리엇을 보면서 모성이란 특징의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해리엇이 이전처럼 큰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계속하기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죠? 자연스럽게 행복도 같이 찾아올지. 이상 대문짝이었습니다.